안녕하십니까. 기아 선택 과목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를 먼저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일정상. 그리고 수원스투는 선생님이 현강에서 촬영한 걸 올릴 거라서 하루 이틀 정도 좀 늦춰지게 된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28번 같은 경우는 도형적인 해석. 그리고 29번은 또 생소한 도형이에요. 이게 쌍곡선과 타원이 동시에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나오는 문제의 패턴이라서 당황을 했을 건데 제일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림만 제대로 그리면. 그리고 30번은 아주 오래된 기출, 한 10년도 넘은 기출 같은데 그런 10년도 넘은 기출에 있었던 문제고, 이것도 제가 수업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을 열심히 풀어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쌓아놓고, 그리고 기출을 풀면서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이거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 28번은 되게 잘 만들었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등도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등도형이 들어가는 게 기하는 어차피 도형 해석이잖아. 근데 이 기하의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 또는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등 수학도 들어가지만 수원이죠. 그러니까 수원 파트에 삼각함수가 들어가고, 삼각함수의 파트가 들어가면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던 뭐가 돼야 돼? 중등도형의 닮은비 같은 도형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딱 그 문제인데 출발은 좌표를 줬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문제들이 퓨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좌표를 줬는데 정의로 문제 출제했는데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옛날 기출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선 도형을 그림의 조건에 맞게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그린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할 텐데, 봐보세요. 먼저 X축 이렇게 있고요. Y축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 3이 정해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점이 지금 1,0입니다. 그럼 OP라고 하는 거는 뭐니라고 얘기하면 이게 A점인데, OP는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위에 있습니다. 이런 원위에 있겠죠. 이런 원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P점은 여기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Q점은요 라고 하면, Q점은 BQ의 길이가 3이라는 얘기는, BQ 벡터의 크기가 3이라는 얘기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죠? 1,1에 존재하고요.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P는 요 조그만 원 위로 움직이고요. Q는 요 큰 원 위로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얘 조건 써서 그림 그렸고요. 이 조건 써서 그림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조건을 써야 되는데, 요게 AP 보세요. AP 벡터에다가 QA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QP 벡터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0이래요. 그럼 0이란 얘기는, 내적 결과 0이란 얘기는 이 벡터가 수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직각이에요. 수직인데 얘 고맙게 Q 시점 맞춰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는 뭘 쓸 수 있어? 중점 벡터를 쓸 거야. 그럼 중점 벡터를 쓰면 얘 뭐 해버리죠? 2로 나눴다가 다시 2를 곱합니다. 그럼 2를 나눴다가 2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라서 이게 0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몇이 나올까? AP 벡터 그 다음에 2배에다가 몇 대 버리죠? QM 벡터라고 쓸게요. QM 벡터 이렇게 됩니다. 이게 0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AP 벡터와 QM 벡터가 수직인 거야. 근데 이 M이란 점은 자기 멋대로 있는 게 아니라 A와 P점의 중점입니다. A와 P점의 중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그냥 그래프를 여러분들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AP라는 거는 여기 A점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그림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P가 있습니다. 이게 P 벡터예요. 그리고 나면 얘는 QM 벡터거든요. 근데 Q점은 여기로 움직이는 거라 그랬어. 그리고 M은 얘와 얘 중점이니까 현의 중점입니다. 그러면 요 중점을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서로 수직돼야 되는 거니까 중심 지나는 직선이네요. 무조건 중심 지납니다. 원에. 그럼 이 조그만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그려지는 값에 얘가 Q, 얘가 Q입니다. 둘 중에 하나 Q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QM 벡터, 이게 AP 벡터 수직, 직각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 P가 움직이면 이 Q점도 같이 회전해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이 PQ 길이에 무슨 값 구해주세요? PQ 길이에 최소값 구해주세요. 와, 이거 직관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직관으로 해야 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서 뭐가 딱 보이셔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직 이등분이라 그랬어. 그럼 수직 이등분이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뭐죠? 합동이야.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PQ의 길이랑 항상 똑같은 게 누구냐면 AQ의 길입니다. 이거를 찾으셔야 이 문제가 빨리 풀리고 쉽게 풀립니다. 그럼 봐봐. 얘 움직이면, P가 움직이면 Q도 같이 움직이는데 둘 다 움직여요. 둘 다 움직이면 최소 찾기가 쉬울까?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항상 Q는 이 원위로 움직이고 그에 따라 P는 요 조그만 원위로 움직이고 얘가 움직임에 따라 Q도 같이 움직이는데 A점은 고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길이를 구하는 거는 그냥 이 길이를 구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A 고정점에서 큰 원 위로 움직이는 뭐를 구해봐? 최단거리 구해봐 이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고일 과정이네. 원 이렇게 있습니다. 원 내부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원 내부의 점과 원 위의 점에서 최단거리는 어디 있어? 최대거리는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중심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어서 여기서 여기가 최소, 그 다음에 이게 최대겠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끝났네. 결과적으로 따지면 얘 고정점 이렇게 있고요. 이 고정점하고의 최소거리는 여기 중심이 있으니까 얘랑 연결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따지면 최소거리가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 지워버려야 돼. 이제 이 그림 지우고요. 설명하려고 이걸 했으니까 최소거리는 우리가 어딘지 찾았어요. Q점의 위치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최소가 되게 하는 Q값은 여기 있을 겁니다. 이게 Q값입니다. Q값 위치 정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AP, BQ의 내적 결과 찾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 점이 지금 A입니다. 요 점 A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 이제 요게 B가 되겠죠. 요게 B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연장해서 딱 여기가 Q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P값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P값은 어디 있어야 되죠? 아까 우리 그림 그려서 여러분들 확인했었잖아요. 그쵸? 뭐였어? 여기 점. 이렇게 벡터 만들면 이렇게 여러분들 삼각형 만들어서 그렸던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면 요 놈이 최단거리가 되게 만들려면 요 놈과 똑같은 거리에 있는 놈을 이쪽 반대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일까? 여기서 요렇게 Q가 그려지고요. 얘가 Q점, P점이 되고 이게 P점이 되고 여기서 요렇게 여러분들 똑같이 할 겁니다. 즉 여기서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요 길일 겁니다. 즉 얘가 지금 접선이 만들어진 거라서 이쪽도 길이가 똑같아지려면 이쪽 접선이어야 돼. 접선 이렇게 접선이어야 됩니다. 이게 P점입니다. P점.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P 벡터와 그 다음에 BQ 벡터의 내적 결과 찾으래요. 이거 성분으로 찾을 수 있죠. 그건 여러분들 해보시면 됩니다. 성분으로 찾는 건 뭐겠어? 여기서 얘 BQ 벡터는 얘 길이니까 얘 벡터 뭐가 나오죠? 0,-3이라고 주어져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P점만 찾으면 끝났네.
근데 P점 찾는 거는 어렵지 않겠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직방 여러분들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얘는 1,-2거든요. 좌표가. 그럼 1,-2니까 얘 기울기가 -2x일 거고 1,0을 대칭시킨 점이 결과적으로 P점일 겁니다. 그래서 AP 벡터 찾아가지고 구하셔도 문제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건 여러분들 해보시고 그냥 여기서 선생님은 보통 기하학적 정의 많이 사용하거든요. 기하학적 정의는 이거야. 지금 BQ 벡터가 이겁니다. 이게 BQ 벡터입니다. AP 벡터가 이겁니다. 그럼 이 AP 벡터는 어떻게 되더라? 두 개 내적하면 내적은 상대 벡터의 정사형입니다. 맞죠? 그럼 상대 벡터의 정사형 내린 거니까 요 길이와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은 요 길이 곱하기 얘를 이쪽으로 수렴을 딱 내리면 요 길이입니다. 요 두 길이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 길이는 3이니까 BQ 벡터의 길이는 3 나올 거고요. 우리는 AP 벡터를 이 BQ 벡터의 수서렴을 내린 요 길이만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지금 보다시피 우리는 요 놈이 얘 1대, 2대, 루트 5입니다. 1대 2대 루트 5. 근데 지금 얘가 직각이니까 요거와 요거와 요거의 길이에 비도 뭐가 되죠? 1대, 1대, 2대 루트 5입니다. 근데 이 길이가 실제 1이잖아. 그럼 1이니까 얘가 루트 5분의 1입니다. 그럼 얘가 루트 5분의 2가 돼요.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뭐가 되는 거죠? 4가 됩니다. 맞아요? 이해됐어요? 이거 그냥 지금 안 쓰는 거야. 잘 보세요. 1대, 2대, 루트 5입니다. 근데 이 길이가 지금 1이에요. 그럼 얘 직각이니까 얘도 1대, 2대, 루트 5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이면 얘가 루트 5분의 1일 거고요. 얘가 루트 5분의 2입니다.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5분의 2가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길이는 루트 5분의 몇 나오죠?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는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얘도 뭐가 돼야 돼? 얘도 1대, 2대 루트 5입니다. 왜? 어차피 이각도 똑같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4였어. 루트 5분의 4인데 걔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려면 1대 2대 루트 5니까 얘를 루트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 길이 몇 나오게 되는 거죠? 5분의 4가 되겠네. 그러면 얘 길이 5분의 4겠구나. 정사형시킨 거. 그럼 얘 정답 몇 나옵니다? 5분의 12입니다. 라고 쓰면 정답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이겠죠. 이랬어요? 이거 문제 핵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P점, Q점 다 움직이네. 근데 뭐에 의해서? 도형의 합동에 의해서 A점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알았어야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이거 식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서 지금 도형적인 해석이 필요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랬죠. 그래서 잘 맞는 문제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복습하셔야 됩니다. 도형적인 해석.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8번에 대한 해석은 됐고요. 29번입니다. 29번은 확인 작업이 필요한 거긴 한데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A점, B점 이거 뭐 같고 초점 같고 C점, D점도 초점 같아요. 근데 실제 초점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식이 생소하잖아. 근데 이 식이 생소하지만 쟤는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은 이거겠죠. y 제곱 마이너스 1이 a제곱 분의 x제곱으로 주어질 때입니다. 그럼 이거는 루트 안에가 양수일 때니까 이게 양수일 때예요. 그럼 y가 몇보다 y가 1보다 크거나 y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또는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부터 나오겠죠. 그럼 y의 제곱 플러스 1은 a의 제곱 분의 x제곱 될 거고 얘는 y가 몇 서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 범위일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는 y가 마이너스부터 1 사이일 때 이쪽으로 넘길게요. 넘기면 이거 뭐가 되죠? 타원 방정식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와서 이제 쓸게요. 그럼 얘는 몇 나오는 거죠? a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입니다 라고 나오니까 얘는 y절편이 1인 타원이에요. a 값에 따라서는 장축이 누가 될지 a가 될지 x축이 될지 y축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얘는요 라고 하면 얘는 이쪽으로 넘겨버리게 되면 이쪽으로 쓸게요. a제곱분의 x의 제곱 빼기 y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뭐가 돼야 돼? 얘
주축, 즉 꼭점의 위치가 몇 돼 버리는 거고요? 뿔마 1 돼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디에? 위에 아래 그려지는 쌍곡선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버려요. 여기에 1이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는 얘를 그리는 건데 얘는 타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고요. 타원을 대충 그릴게요. 그럼 A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타원을 그릴게요. 이런 타원 그립시다. 이런 타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타원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는 요쪽은요 라고 하면 이 위에는 쌍곡선입니다. 근데 쌍곡선이 보통 쌍곡선 그릴 때는 얘 몇이 되는 거죠? A분의 1을 점근선으로 갖겠죠. 그럼 A분의 1을 점근선으로 가지니까 이게 A가 되고 이게 1 될 거라서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아이고 뭐야 이거. 이렇게 A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1 그려지게 될 거고,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쌍곡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두 개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는 타원과 쌍곡선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래프가 그려진 거란 말이야. 지금 이 상태에서. 근데 이게 엄청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별로 안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이게 뭐예요? PC와 PD래. 그럼 PC와 PD의 합이 언제나 뭐하다고요? 루트오로 똑같대요. 근데 P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Y좌표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점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이에요. 그러면 어디 위에 있는 점이니? 타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이잖아. 그럼 타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의 합이 루트오로 똑같다는 얘기는 뭐로 똑같다는 얘기죠? 장초로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그럼 장축으로 똑같으니까 이게 장축이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장축이 2가 나와야 되는데 루트 5니까 안 됩니다. 그럼 장축은 이게 A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A 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2A가 몇이 나오죠? 루트 5가 나옵니다. 라고 써버리게 돼서 A 값이 바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루트 5가 나옵니다. 땡큐. 나왔습니다. 그러면 A 값 2분의 루트 나왔고요. A 값이 2분의 루트 5가 나오면 C 값도 공짜입니다. 왜? C를 아예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초점이라고 줬거든요. 그럼 얘가 C,0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C,0입니다. 그러면 얘가 1이고요. 얘가 2분의 루트 5가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C라고 하는 결과는 루트에다가 이거의 제곱에서 4분의 5에서 빼기 1을 빼버리게 되는 거니까 루트 4분의 1, 2분의 1 나올 겁니다. C가 2분의 1 돼버렸어요.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봐봐. 요 A점 0,C 플러스 1이 꼭 요 쌍곡선에 뭐 같고 초점 같고 얘 두 개가 초점 같거든? 근데 이게 진짜 초점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초점인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뻔하겠죠. 어차피 여기서 초점 좌표 구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 초점 좌표를 아직 뭔지 모르니까 A, B, C 이거 그냥 알파라고 둘까요? 그럼 알파라고 두면 얘 초점 좌표 구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알파 제곱입니다. 그쵸? 그러면 A의 제곱은 얘 제곱하면 4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1의 제곱 1 됩니다. 여기에 루트 씌운 게 결과적으로 따지면 초점 알파입니다. 근데 얘 계산하면 몇이 되는 거죠? 4분의 9입니다. 그럼 4분의 9의 루트니까 얘 2분의 3 나와. 맞나요? 근데 2분의 3인데 C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는 C 플러스, 즉 2분의 1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어차피 C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얘를 2분의 1 더하기 1로 쓰면 C 플러스 1 나오잖아요. 딱. 맞네. 확인해 봤더니 C 플러스 1은, 즉 여기에 A점 좌표라는 0, C 플러스 1은 얘의 초점이구나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곡선 위에 점 Q가 1사분면 위에 있고요. AQ의 길이가 몇이라는 거죠? 10이래요. 그럼 AQ의 길이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충 Q점 잡읍시다. 이게 Q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B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그리고 또 뭐가 되는 거죠? Q니까 AQ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 구하셔요. 근데 이 길이 문제에서 10이라고 줬어요.
근데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죠? 쌍곡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럼 쌍곡선의 정의,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주축으로 일정합니다. 주축이 2입니다. 2니까 얘가 10 되려면 여기는 12가 나와야 돼. 이 길이가 12, 이 길이가 10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초점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 2분의 3,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3 나오겠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총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몇 대더라? 10 더하기 12 더하기 그 다음에 몇입니다? 3입니다 라고 나오게 돼서 이거 여러분들 써버리게 되면 25입니다. 정답으로 주어지게 되겠죠. 이해됐죠? 이 문제는 생소한 문제지만 실제 주어진 결과만 가지고 식으로 딱딱딱 맞아 들어가면 정답이 쉽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웠던 문제입니다. 28, 29, 30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총평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기하뿐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미적, 확통도 29번이 제일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이 그걸 맞췄을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2차 곡선의 문제들이 많죠. 그러니까 벡터가 좀 강한 친구들은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평상적으로 봤을 때는 29번 문제가 매우 심플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번입니다. 이 문제는 약간 끼워 맞춘 듯한 기분이 있는 문제긴 해요. 근데 얘도 2차 곡선 위에 벡터를 만든 거죠. 근데 벡터가 여기선 뭐 엄청 많이 쓰인 건 아니라 보세요. 두 초점이 5,0이랑 마이너스 5,0이고요. 주축 길이가 6인 쌍곡선이 있대. 그럼 이건 원래 쌍곡선 방정식을 다 준 거나 마찬가지죠. 왜? 주축 길이가 몇이다? 6이래. 그러면 A가 몇 대 버리고요? 3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림 그려볼까요? X축 이렇게 있고요. Y축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3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고요. 얘가 초점입니다. 그러면 얘가 5가 되고요. 얘가 3이니까 얘 B는 뭐가 나올까? 4가 나오겠지. 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4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3분의 4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로 해서 점근선에서 이런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제 쌍곡선을 그릴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어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초점이 있죠. F 프라임. 근데 이제 문제 봐봐. FP 벡터와 1을 더한 결과에 F 프라임 Q 벡터랑 OQP 벡터가 같대요.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 프라임과 P와 그 다음에 Q는 어디상에 존재하더라? 일직선상에 존재합니다. 왜? 실수배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쌍곡선 위에 PF의 길이가 더 짧대요. 그러면 P점은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맞나요? 그럼 P점이 그냥 이런 데 있다고 둘게요. 이거 P점이라고 두면 실제 F'하고 P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위 안에 누가 존재해? Q가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FP 벡터의 크기를 줬어요. F 벡터의 크기는 상수거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면 잘 봐봐. 여기서 얘가 지금 F입니다. F가 돼요.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 이 벡터의 크기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그냥 알파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는 주축 길이를 몇이라고 줬어? 6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두 거리의 차가 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알파 플러스 6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정리할게요. 얘는 알파 플러스 1에다가 F 프라임 무슨 벡터? Q 벡터. 얘가 5에다가 몇이 나옵니다? QP 벡터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랑 시점 맞춰버리면 얘랑 자리 바꾸면 음수 생길 거고요.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잘 보세요. 알파 플러스 1에다가 Q에다가 F 프라임 벡터에다가 O에다가 QP 벡터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얘가 0 벡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내분 벡터로 보셔도 되고요.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넘겨가지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편한 대로 보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선생님 이거 내분 벡터로 한번 봐볼게. 그 내분 벡터로 봐보면 여긴 알파 플러스 1에다가 결과적으로 5를 더하는 거고요. 어차피 얘가 0 벡터니까 이 실수배를 나누고 곱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그냥 딱 적어줘도 문제 똑같은 식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얘 봐봐. 전체 길이가 알파 플러스 6이야. 근데 얘가 알파 플러스일 때 5로 내분한대요. 얘를 해석하면 뭐죠? F 프라임 P, 즉 F 프라임 P라는 애를 몇 대 몇으로 5대 알파 플러스 1입니다. 원래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읽는 거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과 P를 어딘가에 뭐가 되더라? 5대 몇이 됩니다? 알파 플러스 1로 내분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알파 플러스 6인데 이게 실제 5대 알파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 P점이 아무리 움직여도 얘는 항상 5야. 이쪽이 항상 알파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 길이는 항상 몇으로 고정된다는 얘기야? 5로 고정된 얘기 아니야? 그잖아. 비율상 항상 얘 가져가는 게 상수 5란 말이죠. 이게 바뀌더라도 얘 길이만큼의 결과가 가져가고 나머지 5를 나머지 가져가는 거야. 내분 벡터에 의해서. 그럼 얘는 뭐겠어? P점이 여기를 막 움직이면 얘는 항상 길이가 5가 될 테니까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옮겨지고, 즉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항상 길이가 5인 이런 뭐가 만들어져? 원이 만들어지겠구나.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원이 만들어지진 않겠죠.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보다시피 요 쌍곡선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쌍곡선이 쭉 가버리게 되면 요 점근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 이 점근선이 결과적으로 따지면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여기 F'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몇인? 3분의 4. 즉 얘랑 평행한 놈까지만 뭐가 만들어져요? 호가 만들어집니다. 원 전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주의고요. 이제 여기서 요 놈과 평행하게 그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놈과 평행하게 그을게요. 평행하게.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게 그은 다음에 길이가 몇인? 5인 뭐를 그리자? 원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구멍 뚫릴 거고 여기는 구멍 뚫릴 겁니다. 왜? 어차피 이 값은 닿을 수 없다니까. 평행하게 간다는 거 확인되는 거지. 그러면 요 지금 주황색으로 그린 애가 바로 뭐냐 하면 Q점의 위치들이에요. 여기 있어도 어딘가에 P가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도 얘가 5대 알파 플러스 6 이렇게 되더라도 얘가 알파로 바뀌고 얘가 5대 알파 플러스 1, 6이 된다. 5대 알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분점 식에 의해서. 이랬어요? 그럼 이제 요 지금 주황색 점들이 Q점 위치인데 문제에서 구하자는 건 A점 위치가 몇이죠? 마이너스 9,-3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3 위치가 어딘지를 봐봐. 마이너스 9,3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1, 2, 3입니다. 이거 4가고 이거 몇 갔어? 3 갔네? 그럼 여기 길이 5네? 그럼 얘 길이가 5란 얘기는 뭐죠?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 원이 존재하는 점이에요. 이 점도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 원이 있었던 점이에요. 이렇게. 이게 결론은 무슨 점이더라? A점입니다. A점. 근데 얘 기울기는 몇이죠? 얘 마이너스 5,0, 얘 마이너스 9,-3입니다. 근데 뭐 굳이 두 점 사이끼리 빼지 않고서도 얘 4 같고 3 같습니다. 그럼 얘 기울기 4분의 3입니다. 근데 얘 기울기는 아까 여기 이 부채꼴에 얘는 기울기가 3분의 4였습니다. 그럼 3분의 4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여기서 중심을 지나서 연결하면
여기와 닿니 안 닿니? 닿잖아. 아, 이 호 위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름이 존재하게 만들 수 있구나.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최대 거리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원에서의 최대 거리는 지름일 거 아니야. 그럼 다 구했네. 이 길이 5고요. 이 길이 5가 되는 거니까 아, 내가 고구자는 AQ 길이의 최대값은 몇이 나옵니다. 5 플러스 5가 돼서 10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고 이게 문제에 대한 정답입니다. 알겠죠? 약간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왜 알파 플러스 1을 줬을까? 얘 알파 플러스 1과 5를 연결시켜서 봤더니 이게 결과적으로 따지면 내분점 공식에서 항상 알파 플러스 6의 길이를 5대 알파 플러스로 내분합니다. 항상 얘는 길이 5를 가져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정답을 10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괜찮은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의 10년이 넘은 기출에서 이런 부채꼴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약간 활용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하의 주요 문제는 제가 해설을 내드렸고요. 혹시나 다른 문제에 질문이 있거나 그러시면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는 2차 곡선이 약한 친구들은 아마 6평이 제일 싫었을 시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뒤로 넘어가면 공간 나오고 벡터 나오면 조금 더 이제 그쪽에 강점인 친구들은 좋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봤으면 실망하지 말고요. 자기가 뭘 몰라서 틀렸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저는 이제 수원수투 또 해설 강의로 인사드릴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